중국과 대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들은 보통 이거죠.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어떻게 개입할까? 반도체 공급망하고 해상 교통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물론 이것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외교 행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전략적 고립, 또 충돌을 대비하는 듯한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대만 해협의 충돌 가능성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대만 침공 가능성 하나로만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대만에 가하고 있는 다른 압박들을 놓치기 쉽지 않나 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꼭 전쟁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군사 압박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대만을 매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 양안 관계를 중국식 하나의 중국 해석적으로 조금씩 밀어붙이고 대만 주변의 현실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대만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대만 주변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양안 관계가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 현상 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첫 번째 중국의 대만 압박 방식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대만 압박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은 일단 군사 압박하고 해상 행정 압박이죠. 중국 군용기하고 군함 대만 주변에 계속 나타나고 일부는 대만 방공 식별구역 아주 자주 들락날락거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들의 이런 반복됨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하면서 중국은 이 대만 주변에 긴장을 좀 일상화시키고 있죠. 거기에다가 대만은 여기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해야 하는데 군용기가 접근하면 감시를 해야 되고 군함이 움직이면 추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중국과 대만의 체급 차이를 생각하면은 이런 반복 대응은 대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한 번 뜰 때마다 연료만 쓰는 게 아니라 기체 수명, 정비 시간, 부품 조종사 피로도 같이 소모되죠. 그래서 중국은 꼭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대만의 방어 자원을 조금씩 소모시키면서 대만이 이런 현상 유지를 이어가는 비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군사적 압박만 쓰는 게 아니라 해경선, 해사순찰선, 조사선 같은 이런 법 집행, 행정 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선박도 대만 주변에 자주 보냅니다. 여기서 중국이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전략이죠. 대만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국은 이런 법 집행으로 보이는 배들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이 바다는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현실을 현장에서 만들고 계속 고착화 시키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중국의 압박은 이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뉴스에 자주 보이는 군사적 압박도 행정 압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 가고 더 일상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는 못하지만 이게 오래 누적되면은 대만이 현상 유지를 이어가는 공간을 조금씩 줄이고 현재 양안 관계를 중국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외교 압박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국가처럼 보이게 하는 공간도 계속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트와이스 쯔위 사태 이후에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중국 압박에 지금 대만의 공식 수교국이 12개국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외교 틈을 주지 않으려고 정말 기를 쓰는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 2026년 4월에 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이 대만에 얼마 남지 않은 수교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에스와티니가 어디 있냐면은 아프리카 이 최남단 이 마다가스카 근처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가려면은 뭐 대만 총통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죠. 그런데 그 경로에 있는 이 세이셜, 모리셔스, 뭐 마다가스카 갑자기 이 대통령 전용기에 이 영공 통과 허가를 취소하면서 방문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뭐 중국이 뭐 손을 쓴 거죠. 어쨌든 뭐 대만의 외교 공간을 줄인다는 게 단순히 유엔 회의장 의자 하나를 뭐 못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만 총통이 뭐 수교국을 방문하는 것조차 중간 경유국과 뭐 영공 통과 문제로 막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 뭐 일단 이런 외교적 압박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중국식 하나의 중국 해석을 뭐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처럼 구축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대만 내부에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국제사회에서는 밀려난다 이런 무력감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만이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를 줄입니다. 뭐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뭐 목소리를 낼 공간이 넓을수록 중국은 부담을 느끼죠. 반대로 그 공간이 좁아질수록 중국은 대만 문제를 좀 더 쉽게 이건 우리 중국 내부 문제야라고 뭐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뭐 외교 압박은 대만을 물리적으로 점령하기 전에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국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줄이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국은 그냥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고 뭐 끝내지 않는다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대만을 국가처럼 뭐 대우하거나 뭐 접촉을 늘리거나 그러면은 뭐 중국의 외교적 항의, 경제적 압박 뭐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즉 중국은 뭐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장을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안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을 뭐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제적 압박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같은 중화권이고 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종속되어 있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만의 중국의 수출 핵심은 약간 반도체, 뭐 전자부품, 서버, 뭐 정보통신 장비 같은 첨단 공급망인데 이 분야는 중국의 핵심 산업하고 공급망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중국도 함부로 좀 건들기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압박은 대만 경제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업종과 지역을 좀 골라서 압박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농수산물 수입 제한이나 뭐 일부 관세 혜택 중단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의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일본이 수입한다 이런 거 대신 수입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은 좀 많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런 농수산 수입 제한이 해당 업종하고 지역에는 바로 충격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압박이 계속 반복되면은 대만 내부에서 중국과 멀어지는 것은 비용이 크고 경제를 생각하면은 중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중국의 압박은 그 대만의 중국의 농수산 수출 양을 보면은 한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런 거시경제 폭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위를 누르는 미세한 뭐 압박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 압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정보전 또는 인지전인데, 흔히 정보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틱톡에서 가짜 뉴스 뭐 뿌리는 거 떠올리기 쉬운데, 더 자주 쓰는 방식은 사실 대만 사회 안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불안과 갈등을 이게 찾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정부가 뭐 중국을 자극해서 뭐 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라든지, 미국은 뭐 대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만을 뭐 중국 견제용 카드로 쓰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 방위비 증액 부담은 뭐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뭐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뭐 독립은 위험한 선택이다. 좀 전에 말했듯이 뭐 이런 메시지는 뭐 완전히 허공에서 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존재하는 균열에다가 중국의 확성기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죠. 대만 사회 안에서도 뭐 실제로 뭐 전쟁을 피하고 싶다는 감정, 뭐 미국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뭐 불안, 또 방위비 부담에 대한 걱정, 또 정당 간의 갈등, 뭐 이런 건 당연히 존재합니다. 또 대만 내부에는 중국과의 대화하고 뭐 양안 관계의 안정 관리를 좀 더 중시하는 정치적 흐름도 있죠. 대표적으로 국민당하고 일부 중도 또 제3정당 지지층은 지금 집권당인 민진당보다 중국과의 교류와 대화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국민당 대표가 중국에 방문한 적도 있죠. 이거는 단순히 친중이라고만 보면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은 좀 전에 말했듯이 뭐 그 안에는 전쟁을 피하고 싶다는 뭐 현실과 뭐 경제 안정에 대한 요구, 뭐 민진당에 대한 뭐 불만, 뭐 견제 심리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보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시청자분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런 압박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유화책 같은 당근도 같이 씁니다. 뭐 중국과 가까워지면 뭐 현실적 이익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청년들에게 뭐 중국 본토에서 공부하거나 창업하거나 뭐 취업할 기회를 계속 말하고, 대만 기업에게는 중국 시장하고 투자 기회를 조금 강조합니다. 또 지방 정부나 민간 교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뭐 대립하지 않으면은 양안 교류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중국이 만드는 구도는 뭐 꽤 분명하죠. 한쪽에는 뭐 긴장하고 뭐 위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뭐 평화와 뭐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식입니다. 뭐 그러면은 대만 사회에서는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뭐 굳이 중국과 계속 부딪힐 필요가 있나? 뭐 전쟁 위험을 줄이려면은 중국과 대화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경제와 평화를 생각하면 중국과 가까워지는 쪽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해는 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말하는 평화가 그냥 중립적인 평화가 아니란 점입니다. 중국은 단지 뭐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평화의 조건 안에는 중국식 하나의 중국 해석을 항상 같이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경제 혜택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정치적 전제를 함께 이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흡수 전략에 가깝습니다. 앞에서는 뭐 군사 압박, 뭐 외교 압박으로 대만의 선택지를 좁히고, 뒤에서는 경제적 기회와 교류를 통해서 뭐 하나의 중국 논리로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대만 전략은 단순히 때리는 전략만이 아니라 압박하면서 동시에 끌어안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물론 중국의 대만 압박에는 군사적 위협이 가장 크고 당연히 눈여겨서 대비할 것이긴 하지만, 이 이면에는 또 단순히 군사 위협 하나로는 그치지 않다는 겁니다. 뭐 군사 압박, 뭐 외교 압박, 경제, 정보전, 뭐 유해책, 모든 방법을 다 쓰면서 나중에 어떤 방법이 뭐 먹히든지 중국이 원하는 통일이 가능한 뭐 전략적 상황을 만드는 게 중국의 목적이죠. 그래서 대만 문제를 볼 때 중국이 언제 침공하냐만을 보면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만 해협의 위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진행 중인 이런 압박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고 좀 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것이 제 오늘 영상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식 하나의 중국이 아닌 현재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하려면은 이런 압박 속에서 대만은 무엇을 해야 되고 주변국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